오늘은 저거 월급 계산하는 거 이제 좀 있으면은 지금 12월이니까 이제 2021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번에 건강보험료도 올랐거든요. 보험료율이. 그래서 지금 직원 쓰시는 분들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 급여가 최저시급에 문제가 없는지 근로조건에 따라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해야 되잖아요. 소득세랑 4대 보험료 원천징수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료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내년 1월부터 원천징수 할 때는 4대 보험료 원천징수 하는 금액도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카페에 항상 정리해 놓는 거, 이 중에서 이제 노무 6-1번, 그러니까 노무 6번에 이제 인건비 계산 관련한 게 쭉 있어요. 그래서 6-1번에 월급 계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급으로 계산할 때 쓸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를 소득세법상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이렇게 구분해서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게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표를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내 직원의 근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엑셀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 보고요. 요 엑셀표를 먼저 볼게요. 월급표는 엑셀로 이제 근로 시간에 따라서, 일주일에 근로하는 근로 시간에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급을 얼마나 주면 되는지, 그거를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고, 내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월급 계산기 업데이트 된 거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하는 대로 여기 채팅창에 질문 주시면 그거 보고, 없으면 카페에 질문 올려주신 거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월급표를 보면요, 여기 밑에 그림으로도 넣어놨는데 요걸로 보셔도 되고요. 요거 설명은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 엑셀 파일로 또 올려놓은 거 있어요. 요거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표를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기에 이제 일주일간 근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부터. 왜 15시간부터 했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우리가 주휴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5시간부터 했고,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조건부터 이제 월급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여기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최대 66시간까지 해놨는데, 근데 이제 이 월급을 지금 제가 5,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최저시급 이상으로 되게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에서 월급을 정확하게 8,720원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 월급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지금 68만 5천원인데 68만 2천원 뭐 이렇게 하면 거의 8,720원 뭐 이런 식으로 맞으니까, 뭐 요거는 이제 요 열은 바꿀 수 있게 수정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는 그냥 보기 좋게 5,000원 단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최저시급이 8,720원이지만 15시간 일했다고 8,720원 곱하기 15시간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주휴수당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고려한 월급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만약에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182만 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 달 월급을 182만 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때 시급은 8,726원이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뭐 40시간 기준으로 이제 보면 초록색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로 보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 한 달에 182만 원은 줘야 된다. 그게 2021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고요. 8,720원으로 했을 때 월급이고, 월급이 이제 182만 원이면 여기에서 실제 그 기본급이 151만 6천 원이 되는 거고요. 주휴수당이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합친 게 이제 월급이 되는 거죠. 182만 원. 여기 주휴수당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쓸데없이 이게 뒤에서 말씀 또 드릴 건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제 시급이 실제로 한 9,500원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급을 뭐 한 만 원 정도 돼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그러면 그냥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계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죠. 어차피 10,000원씩 줘야 되는데 시급은 8,720원인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줘야 되는 거는 10,000원씩 주게 해놓고,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물론 이 위로 가면 주휴수당 계산법이 또 달라져가지고 조금씩 조건이 달라지는데, 이게 사실은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시급을 반영해서 높이면은 사실은 사업자들한테 더 불리해지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지급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지고, 최저시급 기본 계약 시급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기업들에서 수당 같은 거 줄 때도 수당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근로자들한테 유리한 건데 왜 이거를 제대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휴수당 없애고 시급에 포함하자 이런 얘기하면 또 근로자분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 올렸을 때 하여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좀 하여튼 굉장히 쓸데없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거 하는 나라도 별로 없잖아요. 일본에서 갖고 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도 다 없앤 제도고, 우리도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일한 시간 곱하기 시급 해가지고 월급 계산하면 될 거를. 아무튼 주휴수당이 이렇게 된다. 월급이 180만 원이면, 그러니까 월급이 요거면 기본급이 요거고 주휴수당이 요거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쨌거나 월급이 요겁니다. 월급을 요걸 줘야 돼요. 근데 월급을 요걸 줄 때 우리가 이걸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직원한테 4대 보험료 떼야죠. 월급 180만 원이면 16만 6천 원 떼야 돼요. 그리고 원천세 떼야죠. 이거는 이제 부양가족이 없을 때 기준으로 그 원천세 간이세액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5,000원 떼야죠. 그래서 요거 떼면은 근로자한테 실제로 지급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 실수령액. 근로자가 실수령액 하는 거는 요거고, 163만 8천 원. 그러니까 월급이 182만 원이면 163만 8천 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182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직원의 보험료를 또 사업자가 절반 이상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에 있어요. 4대 보험 사업자 부담액. 그래서 18만 원. 월급이 180만 원이면 사업자가 18만 8천 원을 내줘야 되죠, 보험료로.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인건비죠. 이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급여인데 이걸 왜 이렇게 떼놔가지고, 이거 그냥 다 급여에 포함시켜갖고, 이거 포함하면 급여가 2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럼 200만 원 주고 직원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차피 줘야 되는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지급액이 200만 원이면 사업자가 200만 원 주고, 그럼 보험료가 37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직원이 37만 원 보험료 내면 될 거를 왜 이거를 사업자가 반을 내주고 직원이 반을 내고 주휴수당이 있고 이렇게 쪼개놔가지고, 시급은 보험료까지 따지면은 실제 사업자가 지급하는 시급은 11,500원이에요. 11,500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을 쓰면은 실제로 11,500원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11,500원이니까 지급해야 되는데, 법정 최저시급은 8,720원 이렇게 해놔가지고 맨날 갈등만 일어나고, 주휴수당 이런 거 만들어놔가지고 계산도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 잘못하면 주휴수당 좋니 안 좋니 막 갈등 일어나고, 4대 보험도 이제 직원 거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겠네 말겠네 말도 많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좀 예전에는 뭐 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의 보험료를 나라에서 직접 떼기가 어려우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사업자한테 떼라.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또 이제 정치적, 항상 제가 제도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에 그런 얘기 영상 몇 개 올렸더니 또 정치적인 막 그런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지금 정권에서 만든 제도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제도고, 뭐 지금 정부 욕할 것도 없고, 이거는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온 제도인데, 이제 이거를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거 신경 안 써주는 건 당연한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누가 이걸 신경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거 좀 고쳐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꼭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휴수당 없애는 거는 사업자한테 불리하고 근로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좀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조금 너무 이렇게 그 정치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오래된 제도고, 뭐 이번 정부에서 뭐 잘못한 게 뭐 특별히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실제로 근무 시간이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40시간일 때 실제 우리가 이 시급으로 8,720원으로
8,726원 요거에다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곱해갖고 월급을 계산하면 151만 원이지만 여기에 주휴수당 30만 원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월급은 182만 원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직원한테 지급할 때는 직원의 4대 보험료 16만 6천 원을 떼고 원천세도 떼야 되기 때문에 163만 8천 원을 지급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18만 8천 원을 추가로 더 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는 2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건비 신고를 182만 원으로 신고를 하면 사업장으로 35만 원짜리 4대 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옆에 정리해 놓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법정 최저시급은 8,720원이지만 실제로 이 경우에 지금 요 계산을 5,000원 단위로 한 요 경우에 시급이 8,726원인데요. 요 경우에 사업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시간당 시급은 11,550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최저시급 얘기할 때 외국하고 막 비교하잖아요. 뭐 어디는 얼마고 일본은 얼마고 어디는 얼마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에 주휴수당이 있는지 4대 보험료를 사업자가 내주는지 이런 거를 같이 비교해야지. 심지어 퇴직금도 안 내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퇴직금까지 반영하면 여기서 한 1,000원 정도 더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퇴직금 안 내주고 4대 보험료 안 내주고 주휴수당 없는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12,500원으로 비교해야지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비교 안 하고 이걸로 비교하잖아. 8,700원으로. 그러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그게 되는 거죠. 사업자는 죽겠다 그러고. 왜냐하면 12,500원씩 주고 있는데 이미 8,700원 적다고 더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져보면요. 실제로 사업자 주머니에서 11,500원이 나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거는 9,500원 정도, 9,400원 정도가 되고,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세금으로 나가는 게 2,000원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또 하나의 이유가 이런 세금을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쨌든 근로자들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시급이 8,700원인데 실제로 받는 건 9,500원이야.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자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라에서는 2,000원씩 세금으로 가져가고 이런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정부 욕할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겸사겸사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좀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저는 정치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세금 내야죠. 당연히 다 내야 되는데 이제 뭐 저번에 주식 세금도 얘기했고 뭐 부동산 세금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내는 세금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사실 이렇게 월급이 68만 원이고 이러면 소득세는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다 기본공제가 들어가서 소득세는 없는데 근데 보험료가 20%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68만 원,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뭐 보험료도 세금 아니에요? 보험료가 20%, 그러니까 세금이 20%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거 쭉 보시면은 뭐 종합소득세는 누진제지만 보험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20%야. 쭉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최저시급 근로자는 다 20%씩 낸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뭐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험료 세금이죠.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이죠. 보험 가입 안 하고 싶어도 가입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지 진짜 의문이 이런 거 알면 알수록, 예를 들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식 같은 거는 뭐 몇 천만 원, 몇 억 벌어도 세금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근데 한 달에 68만 원 버는 사람이 20%나 내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이런 거 알면 알수록. 그래서 세금을 뭐 너무 많이 낸다, 적게 낸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세금들, 우리나라에 25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공평한가? 좀 그런 얘기는 좀 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저기 최저임금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받으니까 이 사람도 이거 안 내려고 막 그러고 사업자들 힘들고 막 어렵잖아요. 뭐 일 처리가 하나도 안 돼. 그 책임은 다 사업자한테 져놓고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래갖고 아 또 얘기가 너무 또 그렇게 가나? 그래서 이러면 욕 많이 먹던데. 하여튼 아 그래도 할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최저임금 근로자들도 그러니까 최저임금 근로자들한테 세금을 20%씩이나 가져가는 거는 다른 세금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조금 보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세금 제도도 좀 투명하게 하고 이런 거 불필요한 거 다 좀 없애고 좀 단순화시키고 세금 가져가는 거 좀 투명하게 가져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 걱정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정치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 얘기는 아니고. 아 그리고 보험료율이 여기 있는데 요거 잠깐 보면 보험료율이 이게 2020년 현재 보험료율이고 이게 2021년 보험료율인데요. 요게 지금 올해 다른 거는 다 똑같고 건강보험료가 6.67%에서 6.86%로 올랐어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이제 건강보험료의 원래 10.25%였는데 이게 11.52%로 올랐죠. 그래서 토탈 19.19%였는데 지금 19.49%였다. 근데 이제 이게 150인 미만 음식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그 보험료율이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150명까지는 요거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이제 업종마다 다른데 지금 노튼 메모는 수정을 못했는데 지금 올해 음식점 기준으로 산재보험률이 0.99%여가지고 1.21%는 그 전에 거고 요건 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된 거고 요거는 업종마다 다 달라요. 산재보험률은. 그래서 요거 계산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50인 미만 음식점 기준으로 이 보험료 말씀드린 거고 요거 이제 만약에 다운받아서 쓰시면 요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여기 저기 우리 가게 산재보험료율이 몇 %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 입력해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자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원한테 급여 줄 때 공제하는 거는 똑같아요. 뭐 삼성전자에서 공제하는 거나 뭐 저기 동네 구멍가게에서 알바생한테 공제하는 거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요거예요. 작년에 8.9%였는데 이제 9.1%로 올랐죠. 직원이 내야 되는 것도 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고 한 3% 오른 게 한 3%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게 월급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최저시급으로 이제 직원들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시려면 일주일에 근무 시간당 월급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공제하는 금액, 실지급액 다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근로 조건에 따라서 월급을 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월급 계산기 이제 주로 그걸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카페로 와서 여기 노무 6-1번 여기 월급 계산기가 있어요. 이것도 채팅창 좀 이따 킬게요. 요거 다 보고 나서 가려지니까 여기 오시면은 지금 첨부 파일에 내년 걸로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이거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6-1번에 들어오시면 첨부 파일이 있고 여기 이제 예전 거, 올해 거 급여 계산기랑 뭐 작년 거 다 여기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 다 남겨놓고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전 거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거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요거 보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열었죠. 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한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율 요거 건강보험료율을 업데이트 했고요. 그래서 19.5%다 보험료가. 그 다음에 업데이트한 게 요거 시급이 이제 8,720원으로 올라갔다. 요거 해서 요게 이제 근로조건 입력하고 월급 입력해서 그 최저시급이 8,720원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빨갛게 표시되고 뭐 그런 거니까 요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일단은 근로 조건을 여기다 입력하세요. 우리 직원의, 하루 근무 시간이, 보통 식당에서는 한 10시간씩 일하잖아요. 쉬는 시간 빼고. 10시간. 그리고 요즘에 보통 식당에서 이제, 이모님들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보통은 하루에 10시간씩 하루 쉬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하시죠. 일주일에 60시간씩. 이렇게 일하시면 그 근로 조건을 여기 쓰면 돼요.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하루 쉰다.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는데, 한 달에 한 이틀 정도는 더 쉰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일, 추가 휴무일수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 이 근로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월급을 여기에 쓰시면 돼요. 이제 내가 지급하려고 하는 월급을 여기 쓰시면 되는데, 내가 월급을 182만원으로 지급하면 지금, 시급이 6,600원이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되죠.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최저시급 이상으로는 맞춰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250만원. 이렇게 하면, 시급이 9,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0만원은 줘도 되고, 240만원으로 해볼까요? 240만원으로 주면, 이제 올해는 괜찮았어. 이 근로조건에 240만원을 주는 게, 올해는 최저시급이 8,590원이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8,712원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올해 요런 근로조건에 월급을 240만원으로 지급하고 계셨다면, 월급을 조금 올려주셔야 돼요. 한 5만원이라도. 245만원 이렇게 하면 8,890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없죠. 내가 최저시급에 딱 맞추겠다 그러면 이걸 조금 조정하셔가지고 8,740원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여기에 맞는 이제 1급, 그 근로 조건이 1급을 알아야 나중에 하루 빠지면은 하루 일당을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급이 얼마인지. 1급이 지금 8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월급이 240만원일 때 210만원인 거예요. 주휴수당이 3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루 빠지면 일주일치 주휴수당 또 빼야 돼요. 그러면은 하루 빠지면 87,000원 빼는 게 아니고 요거랑 요거 주휴수당 일주일치 더한 거 157,000원. 그러니까 주휴수당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불리하다니까. 차라리 주휴수당을 반영해가지고 최저시급을 높이는 게 근로자들한테 더 유리한데, 그런 얘기하면 자꾸 욕을 먹어가지고 하여튼 좀 쓸데없는 건 진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고쳐야죠. 그 최저임금만 자꾸 선진국하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도 자체를 좀 선진국 따라가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월급이 240만원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40만원이 월급이면 240만원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뺄 거 떼야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4대 보험 3가지.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다 내주는 거니까 이 3가지 보험을 떼는데, 이게 지금 22만원. 그러니까 월급이 240만원이면은 직원이 22만원 정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천세가 요것만 이제 신경 쓰시면 되겠다. 공제가족 대상 횟수는 이제 그 직원의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부양가족이 없으면 이제 기본 본인 포함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고, 부양가족이 1일 때는 지금 34,000원이잖아요. 근데 부양가족이 만약에 애가 둘이 있다 그러면 3 이렇게 입력하면 14,000원으로 줄죠. 이렇게 돼서 요거까지 입력하고 보면은 지금 공제해야 되는 금액이 요만큼 해서 240만원에서 요거 뺀 게 이제 217만 3천원이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 밑에는 그냥 참고용이에요. 요 밑에는 이제, 요 급여, 240만원 지급할 때 사업자가 내야 되는 4대 보험료가 이렇게 된다. 요거 다 더하면 25만원이고요. 사업자가 25만원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이제 대충, 이건 진짜 참고용. 그때 가서 계산 따로 해야 되는데, 대충 한 달치 월급 이렇게 지급하니까, 한 20만원 정도 퇴직금으로 좀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런 보험료 내주는 거랑 퇴직금 부담하는 거 다 합치면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가 한 286만원 정도 된다. 월급 240만원일 때. 그러니까 요런 생각이 있어야 직원 쓸 때 내가 실제로 비용이 이 정도 나가는구나 라는 게 좀 알아야 사업을 좀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여기 넣어놓은 거고요.
직원 부담액은 이제 4대 보험료 직원이 내는 게 23만 원, 원천세 포함한 금액이에요. 4대 보험료 아니고 직원한테 원천 징수하는 거. 약간 TMI인데 하여튼 그래서 요 급여로 신고를 하면 4대 보험료 고지서는 이제 47만 원짜리가 날라온다. 요런 거 알고 계셔야죠. 이거 생각 못 하고 있다가 고지서 날라오면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요렇게 좀 알고 계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면 급여 명세서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요 시트를 누르면 방금 입력한 내용에 맞게 급여 명세서가 만들어지고 요 이름이랑 날짜 이런 거는 다 수정할 수 있으니까 수정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제 근로 조건에 따라서 각종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하루에 10시간 근무하면 이것도 하루에 2시간은 수당 0.5배를 추가해서 최저 시급에, 그러니까 계약한 이 시급의 0.5배를 더 줘야 돼요. 근로한 추가 연장한 시간만큼. 그리고 뭐 야간에 근로하거나 아니면 휴일이라면 이제 근로계약서상 내가 휴일 언제라고 한 거, 뭐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한 날, 그날 일을 하면 줘야 돼. 그러니까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뭐 추석이든 뭐 명절이든 다 일해도 돼요.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거니까. 근데 그게 휴일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쉬기로 한 날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날 일을 하면 0.5배 더 줘야 되죠. 그거를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요거를 먼저 한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 5인 이상 사업장 월급 계산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을 해당되는 걸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장 근로시간이 매주 2시간씩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지. 하루에 2시간씩이니까 지금 6일이니까 매주 12시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12를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고 뭐 휴일에 일을 했다. 뭐 휴일에 한 5시간 더 일을 했다. 나와서 한 5시간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죠. 아까 월급이 240만 원이었는데 이제 요 지금 수당이 32만 원이 더 붙은 거니까 요거 붙여서 27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요 27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요걸 계산하고 뭐 보험료 계산하고 하면은 245만 원 실지급액 주면 된다. 예. 그리고 월급이 270만 원으로 신고되면 보험료는 53만 원짜리가 날라온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5인 이상 급여 명세서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요거 쓰시면 되고. 그 월급 계산이 사실 너무 쓸데없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가 이거를 음식점 하면서 처음에 직원들마다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제 이걸 혼자 만들어 쓰다가 카페 하면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좀 보기 좋게 만든다고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마 이걸로 쓰시면 다 될 거예요. 시중에 뭐 월급 계산기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저는 제대로 된 걸 못 봐가지고 하여튼 제가 최대한 그 사업하는데 다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여러분들 써주시면서 피드백 다 받아가지고 계속 개선해 온 거니까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쓰실 때 이제 직원한테 공지하는 거는 그냥 쓰시면 되고 어차피 직원한테 공지하는 거는 모든 사업장에서 똑같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요것만 내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가 사업장마다 이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요거 산재보험료율이랑 고용보험료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 고용보험료율은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뭐 요 인원에 맞춰서 요거 수정하시면 되고 요거 보고 수정하시면 되고, 산재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장에 산재보험료율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여기다 입력해서 쓰시면 돼요. 됐죠? 네, 일단 여기까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